자, 이제 집합을 마무리하고 그 명제 파트를 한번 나와보도록 할 건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의 연산을 시각적으로 쉽게 나타낸 것인데요. 집합이 3개 이하일 때는 연산을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집합이 4개 이상일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네 집합 간의 모든 관계를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이렇게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표현은 안 되죠. 통계학자 에드워즈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는데요. 어떻게 그리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 집합을 먼저 그리고 첫 번째 집합 A를 오른쪽에 그립니다. 두 번째 집합 B를 아래쪽에 그리고 세 번째 집합 C를 가운데에 그립니다. 자, 네 번째 집합 D는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그린다면 모든 분할 영역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령 모양 2개를 교차시켜 놓은 모양으로 그리면 다섯 번째 집합 E도 그릴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시 아령 모양 4개를 교차시켜 놓은 모양으로 집합 F를 그리면 이렇게 집합이 6개인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됩니다. 자, 집합이 7개인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모양으로 그려보면 좋을까요? 집합이 7개 이상인 벤 다이어그램을 각자 그려보도록 합시다. 뭐 이렇게 각자 그려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그려보시고요. 저는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저는 그려봤어요. 뭐 개인적으로 그려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입니다. 이 명제도 영상을 하나 보고 갈 텐데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클리드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로 그가 집필한 책 원론은 기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론에는 도형에 관한 용어의 정의 23개, 논리와 추론 원리 10개, 도형의 성질에 관한 증명 465개 등이 적혀 있습니다. 유클리드는 포괄적인 추론과 논리를 통해 그 명제들이 왜 성립할 수 있는가를 보인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논리의 전개를 바탕으로 쓰여진 유클리드의 원론은 기하학의 교과서라고 불리고 있으며 오늘날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영상이고요. 뭐 학습 목표는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읽어보기 전에 지나갔죠. 자,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방금 전에 나왔었던 유클리드의 원론은 여기 지금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나오는데요. 그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사실 그 수학이 전공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수학을 취미로 했던 사람이라고. 프랑스에서 뭐 대법관인가 어쨌든 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수학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수학은 좀 이제 아마추어로 이렇게 그 취미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느낌? 그런데 이 유클리드가 아니고 페르마는 그 유클리드가 쓴 그 원론이라는 책을 항상 그 몸에 지니고 다녔어. 유클리드가 쓴 원론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책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책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그 수학 공부를 했다라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하다가 그 책에 오른쪽과 같은 메모를 남긴 거예요. 책에 이렇게 내용이 많이 써 있는데
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련된 이 지금 n이 2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잖아요. 그 피타고라스 정리 있는 그 부분에다가 요런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야. n이 3 이상의 정수일 때, 그러니까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이거는 z세제곱 혹은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은 z 4제곱의 정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수가 돼서는 그 이 식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를 밝혔으나 여백이 너무 좁아. 그러니까 그 유클리드의 원론이니까 책이 내용이 많이 써 있을 거 아니야. 그 여백이 좁아서 여기에 옮기지는 않겠다 하고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쓰고 죽어버린 거야. 나중에 이제 유품 정리를 하다가 이 말이 딱 밝혀지고 나서 수학자들이 아니 아마추어 수학자가 이런 말을 썼단 말이야 하면서 그 해결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근데 350년 동안 풀렸어 안 풀렸어? 안 풀렸죠. 남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1994년 이때가 언제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영국의 수학자 와일즈, 앤드류 와일즈인데 앤드류 와일즈가 이거 다 풀어버렸다는 얘기지. 그래서 참임을 밝혔다라는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이게 명제와 조건, 그러니까 지금 증명을 해냈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여기 적어놓은 것 같은데 명제와 조건은 증명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준비학습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 해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도형의 이름을 말하여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다고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 뭔지 알죠? 뭐야? 지금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지? 한 각의 크기가 직각인 삼각형. 아니 직각 삼각형 아니겠습니까? 직각 삼각형 빰빠밤 빠라바밤 이런 거. 그죠?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 그러니까 한 쌍이 평행한 거고요. 이렇게 돼야지 두 쌍, 한 쌍, 두 쌍 평행한 거죠. 이런 사각형 무슨 사각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평행사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푸실 수 있다라는 얘기죠. 2번. 다음 빈칸에 부등호 이것과 저것 중에서 알맞은 것을 써넣어라.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A 빼기 B를 했는데 0보다 컸다라는 얘기는 이게 훨씬 더 크고 얘는 조금 했으니까 0보다 컸을 거 아니야. 빼가지고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A가 훨씬 더 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답 확인. 맞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0보다 B가 훨씬 더 컸는데 A가 그보다 더 커. 그 얘기는 0보다 크니까 얘는 조그만한 애고 얘는 훨씬 더 덩치가 큰 애였을 거 아니야. 그지? 어떤 얘기인지 알죠? 숫자의 덩치가 크다고. 그럼 큰 거는 큰 것끼리 곱해지고 큰 거는 큰 것끼리 곱해지고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이렇게 곱했으니까 당연히 이쪽 덩치가 훨씬 더 커졌고 얘는 여전히 작은 상태겠죠. 당연히 부등호는 이쪽 방향을 유지했을 겁니다. 그죠?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와 조건인데요. 왜 낙서가 되어 있냐? 이 낙서는 지우면 돼요.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음 문장 또는 식 중에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여라. 35는 7의 배수이다. 7호 35 배수 맞네요. 그러니까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거니까 너 판별할 수 있구나,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뭐? 이등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요? 이등변 삼각형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은 얘랑 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얘랑 같잖아요. 그리고 이게 두 개는 같은데 얘는 안 같잖아. 뭔 얘기인지 알지? 뭐야? 얘는 색상을 이렇게 바꾸나? 그렇지. 얘는 다른 각이잖아요. 물론 이등변 삼각형 중에서 뭐 이렇게 정삼각형 같은 거를 보면은 그거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데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각이 일치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이 세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이건 거짓이죠, 거짓. 어떤 느낌인지 알아? 물론 맞는 것도 있어. 하지만 틀린 게 훨씬 더 많다고. 틀린 게 있으면은 훨씬 더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틀린 게 있으면은 모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맞을 수도 있겠지. 맞죠, 그 말은. 이등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안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럼 틀린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 뭔 얘기인지 알죠? 이 얘기는 어떤 느낌이야? 내가 만약에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봐. 제가 요리를 잘할 것 같으세요? 그 이영준 선생님은 모든 요리를 완벽하게 잘한다 라는 문장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와가지고 한번 요리를 해보니까 어때? 아주 테러블이야. 아주 맛없어. 그러면은 그 문장은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요리만 못할 수도 있잖아. 다른 요리는 엄청 잘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요리를 내가 완벽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느낌에서 얘는 거짓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참 거짓을 판별은 했잖아. 거짓이라는 게 확실하니까 이번은 거짓말이 되는 거고요. 토마토는 맛있다. 저는 맛있는데요. 맛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얘는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애매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아예 안 되는 거야. 지금 얘는 거짓이지만 얘는 그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지? 얘는 아예 안 되는 거지. x는 2x-1이다. 이거 애들 실수 많이 하는데 애들 막 이런다고 그 뭐에 홀린 사람처럼 선생님 x를 넘겨야 됩니다. x를 넘기면 2x에서 x 빼지니까 x가 되고요. 마이너스 1 넘겼으니까 x는 1이 나와요. x 1 나왔으니까 진짜 맞았죠? 참. 이게 지금 잘 풀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봐봐. x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와 버렸다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2 곱하기 1에서 2 빼기 1을 하니까 1이 나오니까 1은 1 되면서 참이 돼요. 참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x가 3이면 어쩔 거야. x가 3이면은 이쪽 왼쪽은 3이고 3 곱하기 2 하면 6 되는데 6 빼기 1 하면 5잖아.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실수 많이 하니까 주의하세요.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보면은 위의 개념 열기에서 1은 참이고 2는 거짓이야. 그죠? 3과 4는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토마토가 맛있는지 뭐 이거는 모르잖아. 그죠? 얘는 x의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근데 1번과 2번과 같이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는 거죠. 명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좀 이렇게 분명한 느낌이어야 되는구나.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완벽하게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이렇게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으면 무조건 명제군요. 그러니까 거짓이어서 틀렸으니까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거짓이어도 거짓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명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풀어보면 되지.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가 된다.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짝수가 된다. 이거는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데 짝수가 되네요. 2 곱하기 3 같은 거 봐봐. 물론 뭐 나중에 정확하게 증명할 거예요. 2 곱하기 3이면은 뭐 6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치? 뭐 8 곱하기 7 같은 거 해버리면 8, 7에 56.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짝수 안에는 2가 들어있으니까 2가 곱해지면서 이 전체도 2의 배수가 된다고. 2의 배수가 되니까 짝수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참을 구별했지. 참이라는 게 맞잖아. 그럼 참인 걸 구별했으니까 얘는 명제가 된다라는 얘기지. 48의 약수는 많다. 뭐야 이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48의 약수는 뭐 꽤 있겠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되게 많습니다. 많기는. 근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야 48만 48에다가 빰빠밤 빠라바밤 얘의 약수를 구하러 가면은 얘는 훨씬 더 많겠죠. 그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많다라는 것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니까 얘는 좀 아니라고. 얘는 실제로 그래서 명제고요. 얘는 지금 아니고요. 길이가 각각 1, 2, 4인 세 선분으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봐봐. 이게 4cm야. 이게 4cm. 이게 1cm야. 1cm 이거 직선이에요. 1cm 착한 사람 눈에는 직선으로 보인다. 이게 2cm야. 그러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이렇게 좀 닫으려고 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죠. 얘는 여기 가가지고 이렇게 멈췄을 것이고 2는 여기 가서 이렇게 멈췄겠지. 왜냐면은 이게 지금 1이고 이게 지금 2여 봤자
아직 4한테는 미치지 못하잖아요. 1하고 2하고 더해봤자 3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제죠. 거짓말인데? 거짓말인 거를 판별했으니까 명제가 되는 거라고. 이게 지금 1번과 3번이 지금 현재 답이고요. 얘는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뭐야 이게? 얘는 x가 500이면 참이죠. 500이면 501이 될 테니까 0보다 크니까 참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500이면 x가 얘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거리는 애매한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답은 1번과 3번이고 얘는 참과 거짓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은 뭐 간단하게 풀었고요. 좀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이제 명제라는 걸 알아봤으니까 이제 조건이라는 걸 알아볼 건데요. 조건은 바로 뭐냐면 x는 2x-1 아까 나왔었던 그 예제죠. x는 2x-1은 x 값이 1이면은 1이 되면은 1은 2 빼기 1 되니까 1은 1 되면서 참인 명제가 될 것이고 x의 값이 1이 아닌 2배의 값이 되면 거짓인 명제가 된다. 그러니까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그죠? 이와 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필요충분 조건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변수 x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의 참 거짓이 x의 값에 따라 판별될 때, 그러니까 x 값에 따라서 어떨 때는 참이 됐다가 어떨 때는 거짓이 되는 것을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근데 아까처럼 뭐 토마토는 맛있다 뭐 이런 거는 이 완전 애매하고 해가지고 그냥 아예 명제가 아니고요. 뭐 아까 이거는 명제는 아니었잖아. 왜? 얘도 참거짓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 참거짓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조건이라고 한다고.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를. 뭔 말인지 알겠죠? 또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x값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 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x는 2x-1 같은 경우 한번 보면은 이 조건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x가 1이면 되잖아. 그러면 그 1이라는 원소를 모아놓은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 조건의. 그죠? 여기서 U 나왔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전체 집합 U는 실수 전체의 집합을 말한다. 뭐 그렇겠지 뭐. 그죠? 그래서 참고로 명제와 조건은 보통 명제 또는 조건은 보통 PQ 등으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조건 P, Q의 진리 집합은 조건 P의 진리 집합은 라지 P, 조건 Q의 집합은 라지 Q 등으로 나타낸다라는 얘기죠. 뭐 이렇게 조건 P가 X는 4의 약수이다. 그러면 X는 4의 약수이다라는 그 조건은 3이 들어가 버리면 틀린 말이 되고요. 1이 들어가면 맞는 말이 되고,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게 조건이라고. 근데 X바 X는 자연수라는 느낌을 그 전체 집합으로 봤을 때 진리 집합을 P라고 하면 진리 집합은 약수가 되는 거 다 적어야지. 1, 2, 4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진리 집합의 느낌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X는 짝수이다. 그러면 자연수 X는 짝수이다라는 느낌을 맞도록 만들려면 여기 1이 들어가면 틀린 말이 되잖아. 그럼 진리 집합은 그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서 맞는 말이 돼야 되니까 2, 4, 6, 8 요런 애들 들어가면 맞겠지. 요런 애들 다 들어가면 되니까 결국에 2, 4, 6, 8이 계속 점점점 나가는 요런 짝수의 집합을 적어주면 그게 바로 진리 집합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좋습니다. 얘도요, x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음수가 나올 것이고, 그죠? x의 값에 뭐 이상한 숫자들이 들어가면은 음수가 안 나오겠지. 0보다 작지 않겠죠. 그거를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알잖아요. 얘 0으로 되는 거 뭐야?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뭐야? 3. 얘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뭐면 돼? 마이너스 2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와 3을 이게 그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쓴 다음에 뭘 하면 되냐면 0보다 작잖아. 0보다 작으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완벽하게 성장을 이렇게 커다랗게 해야지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지금 현재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아직 사이에 있어야지. 아직 덜 자랐으니까 너는 사이에 있어라. 요런 느낌.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를 써버리면은 이 사이에 있는 x 값을 여기다 대입하잖아요. 그럼 성립해요. 실제로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0 같은 거 있잖아. 0을 집어넣어버리면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2니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이지 않습니까? 0보다 작잖아요. 1 같은 것도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있죠.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요 1을 대입하면 3이라고. 그럼 마이너스 2하고 3하고 곱하면 또 마이너스 6이니까 0보다 작잖아. 이런 느낌의 숫자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라고요. 따라서 집합을 쓸 때는 요거는 조건지 집합을 써야 되겠지. x바 x바 그리고 그 x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느낌이야?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가지고 3 사이인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거인 실수 이렇게 적어주면 완벽한 문제풀이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정답 확인. 그렇지. 뭐 물론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있다라는 거는 그냥 실수라는 얘기니까 이거인 실수는 적어줘도 되고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적어주시고요. 아니면 교과서처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싶다 그러면 안 적고 이렇게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진리집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좀 이렇게 내려서 다음 내용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 기호로 물결 P 이렇게 나타낸다 이게. 근데 물결 P 이렇게 읽지 않고요. not P. 이게 지금 이 물결을 not으로 읽는 거예요. not P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8은 2의 배수이다의 부정을 해보세요. 8은 2의 배수이다. 부정하면 not P로 쓰고요. 8은 2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그 부정의 의미예요. 그지? 근데 명지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not P의 부정은 P이다. 그러니까 지금 not에다가 not P를 붙여버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두 번 부정하면 긍정이잖아요. 그지? 그 느낌과 똑같은 거지. 그죠? 이게 지금 원래 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고 명제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명제를 보면서 알면 되는데 P는 8은 2의 배수이다. 명제라는 얘기예요. 명제 P가 8은 2의 배수이다. 부정을 하면은 8은 2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8은 2의 배수가 맞잖아. 그죠? 그 맞는데 그걸 부정해 버렸더니 8은 2의 배수가 아니다가 돼 버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틀린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지. P가 참이면은 not P는 거짓이 된다 이 얘기죠. 참인 걸 갖다가 괜히 그 not을 붙여버리면 거짓이 되는 거고 거짓이었는데 원래 걔 거짓이었어. 그럼 not을 붙여버리면 걔는 참이 된다는 얘기지. 명제가.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정답과 해설을 통해서 문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은 소수이다. 21 소수 아니죠? 왜 아니야? 아니 37에 21인데 어떻게 소수입니까? 소수라고 하는 것은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걸 소수라고 하니까 얘는 소수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명제의 부정을 말하는 얘기는 21은 소수이다가 아니고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적어야지 정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21은 소수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 원래 21은 소수이다는 원래 거는 거짓이었으니까 부정을 해버리면 참이 되겠지. 그래서 21은 소수가 아니다가 되는 거고 걔는 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왜? 21은 소수가 거짓이었으니까. 아니면 21은 소수가 아니다라는 그 말만 해석해봐도 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그지?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정삼각형은 뭔데?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거야.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은 뭐야? 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됐잖아. 근데 이미 세 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두 변의 길이는 당연히 같죠. 얘 참이라고. 참인데 지금 참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참이야. 원래 거는 참이 나오는데 그 뭐냐면은 부정해야 되잖아.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부정하려면은 이게 다를 지우고 1이 아니다 이렇게 적어버리면 부정입니다. 정답 확인.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다. 근데 원래 게 참이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니에요라고 했단 말은 이 말 자체가 아니란 얘기지. 그 거짓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지금 좀 헷갈린다.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다. 정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다. 정삼각형은 정신 차리고 정신각형이 아니죠. 정삼각형은 왜 그러냐 진짜.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 아니다. 이등변삼각형이죠. 지금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당연히 이등변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원래 게 참이니까 당연히 부정했을 때는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까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페이지는 다 나갔고요. 오케이, 지금 몇 분 정도 지났죠? 25분 정도 지났네요. 자, 문제 4번까지만 가고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죠. 조건 P에 부정 P, 나P의 진리집합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얘기죠. 전체 집합을 U,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not P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는 P의 원소가 아니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 여집합이다. 당연한 얘기지. 봐봐. 이거는 예를 보면서 하면은 좀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도 예를 갖다가 좀 어려운 예만 늘어나가지고 이해하는데 오히려 지금 x제곱은 1 이게 가장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조건이죠. x의 값에 따라서 1이 들어가면 참이 되기도 하고 2가 들어가면 거짓이 될 거 아니야. 2의 제곱은 4니까. 그죠? 근데 진리집합을 따져보면은 이거를 이제 이 조건을 스몰 p라고 하면 이 진리집합을 라지 p 대문자 p를 쓰는데 이 대문자 p의 진리집합은 어떤 느낌이에요?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것들을 다 모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조건을 한번 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잠깐만요. 조건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낫이라는 물결을 딱 붙여버리는 순간 근데 물결이 이 물결이네요.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다 짝대기를 꺼버리면 이게 명제가 부정이 된 거라고. 그죠? 그럼 그 부정한 거에 진리집합은 뭐겠냐 하는 얘기야. 이게 지금 이 부정이 돼버렸으니까 x제곱은 1이 아니다를 만족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짝대기가 거진 거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좀 어긋나는 숫자 5 같은 거를 집어넣어 버려야지. 5 여기에다가 뭐 5나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야지. 5를 제곱하면 25니까 1은 25가 아니다. 맞는 말이 되잖아요. 이 짝대기라는 근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짝대기가 거져 있으니까 1이랑 같은 게 나와버리면 안 되는 거야. 1이랑 같은 게 안 나와야지 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금 원래 거의 진리집합이 1하고 마이너스 1이었다면 not P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해버린 거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진리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바깥쪽 게 거. 이해돼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뭐 얘기 아니지?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보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면은 조건 x-2는 3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그렇지. 이 부등호를 가지고 부정할 수 있어야죠.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형광펜이 이렇게 칠해지는구나. 이거에 부정을 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이 부등호가 요렇게 부정이 돼버리는 거지. 그리고 얘는 갖다가 안 들어갔으니까 갖다까지 표시를 해줘야지 완벽한 부정이 되는 거죠. 부등호의 방향을 바꾸고 만약에 여기 만약에 등호가 있었어. 그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원래 거에 등호가 없었으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시고요. 등호도 집어넣어줘야지 완벽한 부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은 생각해보면은 마이너스 1을 살짝 넘겨버리니까 X가 마이너스 살짝 넘기면 X는 5보다 크잖아요. X가 5보다 큰 실수 이렇게 적는 건데
not p를 붙여버리면은 마이너스 1을 살짝 넘겨버리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요. 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진리집합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얘를 여집합하면은 얘죠. 왜? 5보다 큰 거. 여기 지금 여기 5가 있는데요. 수직선에 5보다 큰 거. 이게 지금 이 집합이었는데 얘는 뭐야?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 색깔 바꿔서. 아유 진짜.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5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러니까 완벽한 여집합의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4번 풀고 이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지났지? 30분이네요. 아유, 전체 집합이 U 이렇게 돼 있고요. 2, 4, 6, 8, 10일 때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그 진리 집합을 구하여라. 부정을 말하면 x는 3의 배수이다면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겠죠. x는 3의 배수다가 아니고 잠깐만요. 다시 풀기. 그렇게 되고요. 전체 집합이 2, 4, 6, 8, 10이니까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고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진리 집합을 말해.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가 참이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7 같은 거 들어가야 되겠지. 뭐 1이라든지 그런 거. 왜?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되니까. 근데 3의 배수가 아닌 게 전체 집합 중에서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는 3의 배수가 아니고요. 4는 3의 배수가 아니고요. 8도 아니고 10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2, 4, 8, 10이 진리 집합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Q라는 조건이 있는데 x는 소수이다. 부정은요? x는 소수가 아니다. 이게 바로 그 부정한 느낌이 될 것이고요. 그지? 아예 보고서 하죠. x는 소수가 아니다. 이게 바로 부정한 느낌이 될 것이고, 그게 참이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그 부정한 것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를 참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 소수가 아니다가 참이 되게 만들려면은 4 같은 거. 4는 소수가 아니다. 맞는 말이네. 이런 거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4, 6, 8, 10이 정확하게 진리집합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다 그 2라는 약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진리집합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오늘 그 몇 페이지에 37페이지죠. 36페이지니까 여기 37페이지겠지. 37페이지에 문제 4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명제 P면 Q이다의 참과 거짓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